2022 K-팝 10픽스 숨은 명곡. 네, K-팝 레이더 컨퍼런스 네 번째 세션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곡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야말로 K-팝 씬의 숨은 명곡을 두 가지 10픽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전문가 10픽스고요. 하나는 팬 10픽스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전문가 10픽스에서는 오늘 출연해 주실 두 명의 전문가와 제가 함께 10곡을 합의하에 선정을 해봤고요. 팬 10픽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해 주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0곡을 추려봤습니다. 일단 선정 방법을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발매된 곡 중에서 선정을 했고요. 뭐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이 곡의 가치가 높아서 좀 더 조명되어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곡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선정 과정에 동참해 주셨고 또 오늘 함께 토크를 나눠주실 업계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K-팝계의 황토배, 황버지 작곡가 모노트리 황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노트리 대표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늘 댄디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연예인, 준 연예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분 K-팝 그 창작자의 굉장히 또 베테랑이면서 무려 지금 20여 년 가까이 독재를 해오고 계신 작사가계의 어떤 짜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사가 조윤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사가 조윤경입니다. 짧게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작곡가들 중에 대표인 건가라는 생각에 국가대표입니다. 갑자기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윤경님. 저도 제가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타이틀 달고 이 자리에 올 정도의 짬이 제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짬이요? 네. 뭐 한 40년은 하셔야 되나요? 20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근데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그렇게 실감이 안 나시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좀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너무 참 이게 섭외가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10곡, 명곡 이렇게 평론가들끼리 꼽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 근거가 사실 평론가의 주관적인 의견이 근거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황현 작곡가님이 그리고 가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조윤경 작사가님이 또 전문가적인 감각과 감성을 가지고 투표에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평론가로서 저의 코멘트와 함께 저런 사람들은 어떤 곡을 명곡으로 꼽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곡 한 곡 만나보면서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 10픽스입니다. 일단 곡명은요 가나다 순서고요. 그리고 ABC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곡 보여주실까요? 에스파입니다. 에스파. 네. 도깨비불. 네. 뭐 에스파는 작년에 거의 뭐 데뷔하자마자 대세 걸그룹으로 떠올랐었고 지금 이제 4세대 걸그룹의 또 돌풍의 핵심으로 있기도 한데 도깨비불은 이번에 타이틀곡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근데 이 선정을 하기에 앞서서 타이틀곡들을 배제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런 조금의 논의가 있었잖아요. 논의는 있었죠. 예. 결국은 배제를 굳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숨은 명곡이라는 컨셉에 맞는 곡들이 그야말로 좀 숨어 있거나 혹은 아주 숨어 있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더 한 번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곡들이 많았어요. 도깨비불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에스파의 도깨비불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SM이 해온 어떤 새로운 아이돌 팝의 뭐랄까 그 전형들을 다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SM표 아이돌 음악의 샘플러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과 그 SM은 또 SMP라는 고유의 장르가 그쵸. 있잖아요. 그 고유의 장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에스파를 투영해서 그러한 방향들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깨비불은 기존에 막 뭔가 음악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좀 복잡한 막 어떤 사운드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맞아요.
보컬을 그만큼 또 극대화시키고 이러한 점들이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곡 들으면서 뭔가 그 SM 특유의 구조미가 막 와닿는 것보다는 진짜 심플하고 딱 네. 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목소리가 좀 많이 들렸다는 말을 네.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조윤경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 도깨비불은 발매가 딱 됐을 때 되게 수많은 작사가들이 되게 혼란에 빠졌던 곡이에요. 혼란이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이 딱 데모가 저도 이 곡의 가사를 저도 냈었고 당연히 저 안 된 곡인데요. 이게 리드 탈락하셨군요. 저 안에 지금 저 탈락한 곡이 지금 몇 개였어요. 자, 오늘 부제 붙여주세요. 조윤경 작사가 탈락. 네, 저의 곡 탈락 모음. 컬렉션일 수도 있는데요. 저기 그렇구나. 이게 딱 처음에 리드 내용하고 이 데모에서 주는 느낌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대충 각이 요 정도 나오겠다는 각이서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돌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여기 주신 리드랑 근데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이토르라는 작가님께서 가사를 붙이셨는데 맞아요. 이분이 이게 입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게 보는 진짜 분이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작사가들이 되게 위기의식과 함께 되게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토르 작가님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만나고 싶은 작가님이에요. 내가 지금 천하의 조윤경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감각적인 가사를 너무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런 작가님들이 계셔서 저희 K-팝의 미래는 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SM의 전형성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SM스럽지만 SM 전형성을 살짝 비껴 나가는 듯한 미니멀한 편곡에 굉장히 독특한 작사가들을 혼란에 빠뜨릴 법한 그런 가사의 매치 훌륭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랬었거든요. 이거 타이틀곡감인데 왜 타이틀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타이틀이었던 걸스였나요? 네. 네. 그 곡이 조금 더 컨셉추얼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진짜 곡이 깔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곡 보여주세요. 세븐틴. 네.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은 이제 국내 또 아시아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에서까지 큰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세븐틴인데 돌고 돌아요. 네. 돌고 돌아 사실 모두 동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세븐틴 돌고 돌아 제가 이 곡 들었을 때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충격적인 곡은 아닌데. 네.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이돌의 발라드 곡이라는 게 어느새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오직 감성으로만 승부하는 듯한 도입부와 그렇게 해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어떤 막 그 어린이의 합창도 나오고 맞아요. 이러면서 이 곡을 다 들었을 때 저는 마치 공연을 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곡 쓴 작가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스타디움 정도의 공연을 예상하고 뭐 곡을 꾸미지 않았나. 같이 이렇게 대규모 합창과 떼창이 가능한.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반주가 빠지고 유지 혼자 남아서 랄랄라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곡을 아이돌 앨범에서 들어본 역사가 없었어요. 정말 공감하는 게 마지막 네. 그 부분이 예. 뭔가 딱 나오는 순간 뻔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를 위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만들어 왔구나. 빌드업을 했구나. 예. 그리고 아무튼 저는 그냥 서사, 감성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 더욱더 이 곡에서 좀 감동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작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가사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세븐틴이 끌어온 청춘에 대한 위로가 대체로 같은 이런 재질이었거든요. 쉽고 미니멀하면서 근데 쉽고 편한 만큼 메시지성이 확실한 것들을 주로 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오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게 세븐틴이 점층에서 만들어온 것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여준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콘서트 네. 떼창 재질이잖아요. 이런 그쵸. 곡은 정말 떼창 안 하면 이건 잡아가는 그쵸. 법을 만들어야 되는 네. 이런 정도의 노래란 말이에요. 이런 노래가 법을 만들고 있다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예. 근거는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연결되는 건데 돌고 돌아라는 이 곡을 만약에 신인 그룹이 갖고 나왔다. 네. 그러면 이 정도의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븐틴이 만들어온 청춘 서사와 이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돌고 돌아라는 이 곡의 느낌이 확 살았다고 보고
약간 그 노래가 가지는 그냥 약간 되게 평범한 듯 반복되는 느낌이 돌고 돌아라는 제목도 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뭔가 정서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 곡과 가사와 제목과 컨셉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일치했을 때 나오는 그 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분명히 특이한 곡은 아니에요. 정말 네.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곡이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거 뭐 수년째 사실은 수준 높은 곡들을 많이 써왔던 뭐 범주, 우지 이런 라인업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그거를 복잡하게 못해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네. 예, 확실히 뭔가를 알고 만든 느낌이다. 그 어떤 박력, 청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뛰어가지만 그 안에서는 되게 청초한 어떤 매력 이러한 것들 이 곡으로 저는 보여주지 않았나.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저는 우주는 지금 현재 K-팝 씬에서 그러니까 튀지 않지만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튀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주가 보여주는 음악성이 뭐 나 널 되게 놀려주겠어 이렇게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음악들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번 새로운 음악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 컬러풀 트라우마 앨범이 전체적으로 다 펑크락, 이런 얼터너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변신도 놀라웠지만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뭘 해도 결국엔 약간 우즈팝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게 뭔가 그 절충성이 되게 절묘한 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곡을 또 직접 다 작업을 맞아요.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먼저 이제 제안을 드리고 모두 다 같이 픽을 했더니 안녕이란 말도 함께는 언뜻 들으면 좀 2000년대 한국 네. 가요. 네. 그러니까 K-팝 말고 가요. 가요. 네. 가요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저 정서는 또 어떻게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참 그 음악적인 좀 그 스펙트럼이 좀 넓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일단 저는 가사적으로 볼 때는 이 안녕이란 말도 함께 기억할게와 뒤에 따라붙는 I hope to be like you 사이에 벌어지는 그 간극이 그 생략된 부분이 저는 이 곡 가사의 찐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like you가 네가 어땠기 때문에 내가 너처럼 되고 싶어가 안녕이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겠다는 그 사이에 붙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남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곱씹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랑 노래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현님도 가사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뭔가 저는 저거 방금 들으니까 딱 소름이 돋았는데 안녕이라는 말도 함께라는 갖고 있는 메시지와 Hope to be like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상상하게 만드는데 네. 이런 거 진짜 좀 기술 아닙니까? 굉장히 영리한 기술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한글 제목이 있으면 어느새 영어 부제가 있는 게 당연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글과 이제 영어 부제의 내용이 다른. 안녕이란 네. 말도 함께는 뭔가 되게 서정적 제목 같은데 Hope to be like you는 사실 좀 오싹한 제목일 수도 있잖아요. 저게 나도 너처럼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달콤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가사를 네. 듣다 보면 굉장히 좀 영리하고 감각적인 싱어송라이터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즈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곡 보여주시죠. 따따따따따. 근데 빅박스는 유명한 곡이지 않나요? 우리가 숨겨진 곡이라고 오늘 하기에는 우리가 이 곡을 선정할 때 네. 그 이야기가 있었죠. 논쟁이 있었죠. 예, 앨범을 저렇게 많이 파는데 과연 숨겨진 것이 200만 짜리 가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 NCT가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드림이? 우리는 여기에 껴주지 말라 이렇게. 근데 분명 이유는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뭐 그런. 그때 우리 네. 윤경님이 뭔가 딱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활동 기간이 짧았다. 그러니까 이 앨범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 것에 비해서 활동 기간이 좀 짧았던 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NCT에 정말 많은 유닛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상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데뷔할 때는 유스팀이 맞았지만 그쵸. 연차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제 저들에게도 유스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될 타이밍은 반드시 오고 말았고 그리고 수록곡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유닛들하고 엄청나게 극명히 대비되는 차이점이 그렇게 막 엄청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비트박스 같은 타이틀곡이 갖는 저 청량한 느낌과 색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NCT로서 흡수되지 않은 드림만의 독자적인 노선이 있어라고 끊임없이 어필을 하는 느낌이 나는 곡이 바로 저 곡이었던 거죠. 제가 느끼기에. 드림만의 차별성에 성공했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이 비트박스는 제가 그냥 해석을 하기에는 이 앞서서 나왔던 그 전작들의 그 90s Love 네. 에서부터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90년대의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요즘식으로 다시 해석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저 제목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약간 좀 뻔한 그냥 레트로 아닐까? 올드할 거라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그 점이 좀 재밌었어요. 네. 분명히 비트박스라는 제목, 표방하고 있는 이미지, 뭔가 옛날 뮤직 스윙이나 좀 이렇게 네. 좀 곰팡내 나는 듯한 음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모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드림만의 이 서사, 그러니까 청춘의 서사가 저 음악의 어떤 에너지감하고 절묘하게 딱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진짜로 이건 무슨 장르다 이런 느낌보다 그러니까 드림이 그냥 자유롭게 뛰어노는 듯한 느낌이 곡에서 들어요. 예. 다음 곡 보여주시죠. 네, 투바투. 투바투 뭐 작년부터 좀 엄청 핫하죠. 네. 예. 그리고 투바투가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가 흥미로운 게 타이틀곡은 거의 또 락 성향이었잖아요. 제로 바이 원 러브송도 그랬고 최근에 뭐 굿보이 건배드도 그랬고 이 곡은 좀 달라요, 그죠? 락 성향은 아니고. 근데 이 곡도 아까 우리 우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론리보이라는 이게 뭘까?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의 타투는 더 모르겠어요. 조현경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 네 번째 손가락의 타투처럼 저 긴 부제를 통해서 TXT가 그러니까 쌓아 올려온 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쵸. 그 그림을 이번에도 굉장히 돋보이게 사용한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TXT가 보여줬던 그 뭔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헤매이고 상처받고 막 그런 소년의 서사가 주는 일명 그 왜 상처를 핥은 맛을 정말 극대화시킨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프고 슬픈 노래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또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일타 강사처럼 영리하게 사용한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팀의 앨범이 나올 때마다 늘 그냥 되게 한 권의 라이트 노벨이나 만화책을 계속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캐릭터를 가장 진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돌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과거에 일본 비주얼캐에서 했던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들고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절묘한 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 같은 경우도 론리보이인데 뭐 제목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곡이 그렇게 막 울부짖진 않아요. 네. 네, 막 우울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서정적인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좀 감각적으로 와닿는다. 론리보이라는 거, 그 멜로디가 주는 그 그루비함,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위 타투라는 말이 참 표현이 절묘하지 않아요? 그죠? 네. 같은 작사를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흔하게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TXT의 곡들이 대체로 그래요. 뭔가 저 노래를 예로 들면은 네 번째 손가락 위 타투처럼 뭔가 되게 구체적인 장면 혹은 오브제를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그 소년의 상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뭔가 이게 아까 비주얼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들의 이미지도 그렇지만 노래가 뭔가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딱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 네, 투바투 론리보이였고요. 자, 다음 곡 보여주시죠. 소시. 네. 소시는 뭐 사랑입니다, 그죠? 예. 동의를 안 하시네.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사랑이라고 영원히 소녀시대. 하기에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저는 위대한 어떤 존재지 오, 않나. 야, 예, 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더 위대하다. 네, 거의 제가 감히. 신성의 영역. 근데 이 곡도 타이틀곡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윤경님의 강력한 픽이었던. 네, 제가 강력히 밀었던 럭키 네. 라이트 대신데요. 이게 뭔가 연차가 오래된 아티스트와 그들이 말하는 팬송이 주는 그 특별한 서사가 바로 저 럭키 라이크 댓에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어느 앨범이나 팬송은 약간 구색 맞추기처럼이라도 마치 이렇게
교양 필수처럼 반드시 네. 들어가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만큼의 연차를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더욱 빛나는 팬송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린 이미 헤어짐이 아닌 안녕의 의미를 알고 있어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소녀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절대 우리의 안녕은 우리가 잠시 안녕했던 것은 그냥 그 순간 일상적인 안녕이고 우리가 영원히 굿바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쁜 말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작가님이 드는 누구시죠? 거죠. 황유빈 작가님. 아, 황유빈 작가님.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럴 때 그런 서사를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리드가 들어오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 곡에 어울리게 자유롭게 요 정도였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Lucky Like That이라는 그 글이 있으니까 저는 뭔가 럭키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디벨롭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나온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소녀시대와 소원으로 만난 것 그거 자체가 좋아요. 럭키다. 네. 이 메시지성을 진짜 분명히 좋았던 갖고 것 같아요. 가거든요. 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아니 뭐 황유빈 작가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뻔한 아이디어 같은데 막상 글을 딱 봤을 때 그걸 가사를 노래로 들었을 때 느끼는 감성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곡을 할 당시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그 김영래 평론가님 그 네. 의견에 크게 동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기억 안 나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간만에 듣는 스웨디시 팝이었다. 맞아요. 라는 네. 것. 예, 북유럽 정서의 독특한 그들만의 멜로디가 이 곡에서 되게 오랜만에 저도 향수를 느낀. 맞아요. 네. 이게 아마 작곡가들이 그쪽 계열이에요. 노르웨이 네. 쪽, 스웨디시 그쪽 스칸디나비아 제가 이제 이케아라 그러는데 그쪽 네. 분들이 만든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가요 워낙에 이제 그 뭐죠 이제 송캠프 시절 계속 함께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그대로 있어서 이게 이제는 뭐 북유럽풍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K-팝풍. 네. K-팝풍이 된 것 같아요. 럭키 라이크 때 소녀시대였고요. 다음 곡 가보겠습니다. 케플러. 저는 이 곡은 케플러라는 그룹을 떠나서 이 곡적으로의 가치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정호연 작곡가님 이원? 네, 이원 맞죠? 정호연 작가의 곡이고요.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편집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요하고 디테일한. 황현의 집요함을 뛰어넘습니까? 아우 저는 안 돼요? 예, 같이 작업하면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저보다 병이 깊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걸그룹들이 좀 세고 뭐 어떤 그러니까 이 곡의 내용도 이렇게 뭐 평범한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자신을 감추고 감추지 그쵸. 않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이긴 하나 네. 그러한 곡들을 좀 센 이런 곡들을 할 땐 템포들이 다들 처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트랩이나 힙합 기반에. 맞아요. 근데 이 곡은 전형적인 하우스 기반으로 그냥 뭐랄까 굉장히 일렉트로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보통 그냥 클럽 튠으로 가는데 이 곡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메시지는 또 되게 사회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점. 약간 미스매치 같은 느낌이네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약간 의외성이 있었다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네, 한마디만 더 네. 붙이자면 K-팝에서만 할 수 있는 편곡들이 있어요. 막 맞습니다.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그쵸. 그리고 이게 가다가 브릿지에서 갑자기 트리플로 바뀌거든요. 템포의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세대 따는 표가 그냥 연달아 예, 나오는 예, 말씀이죠. 예. 그리고 뭐 아카펠라가 중간에 등장한다든지 저는 들으면서 되게 무슨 놀이기구를 탄 듯한 맞아요. K-팝만에서 보여줄 수 있는 편곡이었지 않나 해서 저는 이 곡의 평가를 좀 높이 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우연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부 지금 황현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저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조영경님. 일단 이 곡에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 느끼는 게 K-팝 걸그룹의 미래는 밝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도입부의 저음부터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느낌부터 이 어리고 정말 갓기예요. 갓기인데 내가 이 곡의 머리채를 한번 잡아볼게 이런 느낌이 딱 표현 오면서 너무 좋아. 표현들이 다 너무 좋아요. 이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이 너무너무 좋은 4세대 걸그룹도 미래가 밝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인 걸그룹 때만 신인 그룹 때만 할 수 있는 바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거나 좀 더 무게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 느낌을 안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 노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감, 다이나믹함, 그리고 케이팝이 케이팝임을 숨기지 않는 그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하고 집요함이 있어요, 진짜. 네. 그러면서 야, 요 장르에서 야 이거는 미국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아니고 케이팝에서만 들려줄 수 있는 종류의 익사이팅함이야라는 거를 이 정우현 작곡가가 그냥 막 파파파 기술이 그냥 네. 무슨 이게 연속기 있잖아요. 예전에 네. 막 그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네. 10단 연속 콤보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예, 그래서 케플러라는 좋은 그룹을 발견한 의미와 함께 또 케이팝의 약간 진짜 건강한 현재를 또 확인한 것 같아서 예, 너무 좋았던 음악입니다. 자, The Boys, 러시안 룰렛. 네. 이 곡은 근데 제가 정말 생각 안 하고 골랐는데 고르고 났더니 그냥 작사가 아, 예. 네. 제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네, 더 보이즈 네. 러시안 룰렛의 작사가 조윤경님. 이거 어떤 마음으로 쓰신 일단 이렇게 컨셉추얼하게 가는 보이그룹 노래 중에 조금 전형적인 곡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오타쿠에게 가는 호소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지 리스닝한 곡들이 대체로 대중성이 있기도 하고 좀 넓은 범위에 있어서 호소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 앨범을 구성을 좀 다채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케이팝 고인물 빠순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런 덕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곡들이 갖는 의미가 예고를 저는 하고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저도 이거는 내가 조금 그 덕후 분야에서는 조금 영혼을 갈아 넣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곡 중에 덕후의 하나거든요. 정체성을 진짜 그렇죠. 내 실력을 보여주마. 실력이라기보다 나의 덕력을 보여주마. 덕력을, 그러니까 덕력을. 네. 또 한 명의 우리 네. 고인물 황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고인물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야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팀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 더보이즈는 뭐 이전에 스릴라이드 같은 이렇게 밝은 곡으로도 활동을 그쵸. 했지만 수록곡들도 그렇고 활동곡들도 그렇고 대체로 이 마이너 계열이 마이너 계열의 파워풀한. 예. 그러한 것들이 그 윤경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오타쿠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데는 그거 마이너한 게 정말로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노선을 계속 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팀은 저는 마이너한 거 할 때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더 보이스가 네.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러시안 룰렛. 그리고 네, 이 곡으로 말씀하세요. 충분히 무대를 하고 활동을 했어도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연말 저는 시상식에 한번 했어요. 시상식 때 시상식 했나요? 때 한번 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찾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티키타카 괜찮고요. 저는 이 곡 들은데 아까 이 말을 내가 하면은 좀 혼날까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먼저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대신 뭐냐- 혼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게 가사가 이게 전개되는 그다음에 라임 맞추는 이 방식, 그다음에 요 단어 다음에 약간 좀 점층적으로 요 단어를 던지고 이런 게 이거는 정말 덕후가 덕후보로 좀 알아봐줘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고인물이다. 이거 누구야? 그리고 딱 봤더니 조윤경. 네.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네. 덕후들만이 뛸 수 있는 가슴의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곡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곡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 장병. 육군인가요? 육군이더라고요. 육군.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상병됐죠? 예. 온앤오프의 Show Must Go On. 제가 고른 건 아닙니다. 뭐라고 안 했는데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 네. 우연히도 이게 또 황현 작사 작곡 둘 다 참여하셨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지들로 지들로. 프로듀서와 이제 MK 와이엇 등이 이제 참여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먼저 하시면 좀 그러니까 네. 우리 조윤경님부터 좀 극찬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 황현 작가님 특유의 벅차오르는 느낌 이것을 정말 네. 딱 이 처음에 별이 켜진다에서부터 이미 끝난 곡이 그렇죠.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황현 작가님의 이 벅차오르는 느낌은 정말 제가 배울 수 있으면 돈 음. 주고라도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의 스킬이라면 스킬인데 생긴 건 그렇게 벅차게 안 생겼어요. 근데 황현 굉장히 작가님 벅차요. 곡에 되게 벅차오르는 게 정말 많지 않나요? 왜 이렇게 벅차세요? 근데? 그러게요. 진짜 감성적이다. 맞아요. 네. 이 애니 주제가 느낌이 나는데 뭔가 오프닝보다는 약간 엔딩송에 가까운 그런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네. 또 가사마저 뭐뭐 하다, 뭐뭐 한다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 이것도 마치 자막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나는 사실 거예요. 요즘 많이 볼 수 없는 가사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가사적으로 봐도 저는 이거는 곡도 곡인데 가사적으로 딱 먼저 좀 들어왔어요. 이거 와 요즘 많이 못 보던 가사 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네. 의도하신 거죠? 아니요. 아,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곡을 만들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딱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요. 하나는 그냥 되게 기술적인 하나의 장치. 곡 끝에 끝날 때 여음 없이 뚝 끊긴다. 네, 왜냐하면 이 곡이 끝나고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트랙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뚝 끊겨야 뭔가 또 이어질 여지를 주는 약간 확인 사살 같은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군대야. 벅차다가 그냥 근데 저 처음에 이거 네. 오디오 잘못된 줄 알고 야 이거 이거 음원 처리 잘못됐구나 그랬더니 그 네. 의도하시던 거더라고요. 드림 시어터 2집에 보면 어. 2집 첫 번째 트랙 제목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테이크 그 끊기는 거 하나 있죠. 예,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놀람을 좀 의도해보고 싶었고요. 그런 거 이제 레퍼런스가 해서 그 드림 시어터가 그렇고 네. 예전에 공유럽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스탑 더빗 하고 그냥 빡 끝나버려요. 아, 네 맞습니다. 올드한 추천곡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네, 뭐 이 곡에 대해서 약간 뭐 혹시 뭐 뒷얘기 재밌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다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때 정신없이 작업을 해갖고 글이 있진 않고요. 저는 단지 그냥 이 곡을 구상할 때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넓은 무대에서 종횡무진 6명의 멤버들이 계속 뛰어다니면서 콘서트 마지막 곡을 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저는 이 곡을 들을 때 뭐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황현이라는 작가, 뭐 모노트리를 포함해서 황현이라는 작가, 온앤오프의 존재, 그들의 합, 그리고 그 둘이 이어온 세월이 있잖아요. 이 세월이 쇼 머스트 고온이라는 노래를 딱 만났을 때 아까 우리가 다른 가수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같은 곡 같은 가사가 다른 가수에게 불러졌다면 느끼지 못했을 벅차오름, 말 그대로 그 벅차오름이 좀 더블된 느낌이다. 예, 배가 된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아무튼 뭐 명곡을 만들어주신 황현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퀸은 샤이니에서 아예 뭐 메인 보컬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데뷔했을 때는. 근데 뭔가 이렇게 오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프로듀싱하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앨범 정규 앨범의 색깔이 정말 한 장르같이 전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물론 다양은 한데 그 안에서의 고유의 색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 트랙에서 제노를 피처링으로 참여시킨 것도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지 맞아요. 않았나 했습니다. 또 한 예. 작가님 어떻게? 저도 이 제노님 피처링한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사실 키님이 그동안 다른 곡에서 소화하셨던 곡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랩이든 싱잉 랩이든 다 그쵸? 본인이 가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노님 약간 긁는 듯한 그런 소리를 네. 빌려와서 이 도입부를 했다는 게 이게 본인이 능히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처링을 쓸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곡이었어요. 픽처링에 대한 선정의 이유와 그게 이제 곡에서 들었을 때 좀 납득이 되는 느낌이고 그런 디렉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영리하게 잘 된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앨범 활동 자체가 저는 약간 전에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이미지나 막 무대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 키라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 곡을 포함해서 이 앨범 전체에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네, 본인 쓰신 건 아니죠? 네, 이형석 작가님께서 네, 쓰신. 자 이렇게 우리 정말 빠른 템포로 열띤 설명과 함께 전문가 10픽 알아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선정해주신 팬 10픽 올해의 수록곡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고요. 네, 내용만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가벼운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론리보이. 우리가 뭐 이미 다뤘죠. 그 다음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또 한 곡이 올라왔네요. Thursday Child Has Far To Go. 가사들, 이렇게 제목이 네. 여기는 이제 거의 집착인 것 같아요. 일단 길어요. 데뷔곡 길어요. 때부터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진짜. 자, 그다음에 세븐틴 곡 두 곡 올라왔네요. 네. 세븐틴의 저의 픽입니다. 달링. 네. 자, 그다음에 또 퍼포먼스 아이돌의 대명사죠. 80s의 Be With You. 네, Be With You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한번 넣어볼까 했었던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던 NCT 드림의 북극성. 팬송이죠? 네, Never Goodbye 들어가 있고요. 80s 곡 하나 더 있네요. Still Here. 이거는 한국 버전 Still Here가 올라와 있습니다. NCT 드림 또 있네요. 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그리고 127. NCT 유닛 아주 풍년입니다. NCT 127의 Love on the Floor가 올라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스트레이키즈의 차머입니다. 네. 특별히 뭐 언급하시고 싶은 이 곡은 정말 나의 최애다라고 하신 곡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세븐틴의 달링 아. 의 팬투표 중에서는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세련된 그렇지. 아, 좀 네네. 다른 이유였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우리 팬템픽까지 알려드려 봤고요. 오늘 토크 정리하면서 근데 최근에 책 내셨다고. 예, 예. 지금 뭐 절찬리 판매 중입니까? 절찬리 판매 중. 어떤 책입니까? 잠깐 광고를 하는 시간인가요? 해도 좋습니다. 네. 그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네, 에세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뭐 음악적인 이야기, 삶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도대체 어떤 사랑을 했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랑을 했길래 이렇게 벅차오르는 노래만 쓰는가? 뭐 궁금하시다면 네,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윤경님도 예약 판매로 주문을 해주신 네, 걸로 어저께 제가- 바로 구매를 하고 네. 인증을 했죠. 그 정도의 책이라는 그 정도의 책입니까? 윤경님이 살 책이다. 작사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감성 에세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몇 달 전에 네. 제가 또 추천사를 또 보태기도 했었던 우리 맞아요. 조윤경님의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제가 썼던 책은 그럴 때 우린 이 노래를 듣지라는 90년대 펜질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옛날식 펜질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고 파란 화면에서 팬카페에 접속해야 됐던 세대의 분들이 보시면은 좀 공감대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01410. 그렇죠. 네. 저는 이제 X세대지만 이게 또 밀레니얼들의 감수성이 이렇게 또 남다르구나. 또 이런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책 모두 관심 있게 또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네 번째 세션 2022 K-팝 10픽스 올해 20명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조윤경님 그리고 황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